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의 놀라운 위력 때문인지 오픈 AI가 코드레드 선언했다. 다 네.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그런데 다른 서비스 개발을 멈추고 모델 개발에만 그럼 집중하는 그런 선언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오픈 AI 안에서는 경보 체계가 3단계가 있어요. 예. 옐로우, 오렌지, 레드 이렇게 있는데 지난 10월에 오렌지 수준으로 격상이 됐고 12월 1일 이제 회사 내부에서 최초로 긴급 상황이라고 해서 코드 레드가 선언이 된 겁니다. 네. 이 결정 역시 구글이 11월 초에 출시했던 제미나이 3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미나이 3가 월간 활성 사용자가 이제 7월에 4억 5천만 명이었는데 이게 10월에 6억 5천만 명으로 급증했고요. 오픈 AI가 6개월 동안 사용자의 약 6% 정도를 잃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샘 알트먼이 코드레드 선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쇼핑 에이전트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연기하면서 우리 본질인 모델 개발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코드레드 선언한 지 지금 일주일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 시간 12월 9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나 모레 새벽에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추론 모델인 GPT 5.2를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5.1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5.2를 출시하겠다는 거고 이게 원래는 12월 말이나 돼야지 나올까 말 거였는데 한 3주 정도 땡겨서 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챗GPT가 지금 코드레드 선언한 게 오픈 AI가 12월이잖아요. 정확하게 3년 전 2022년 12월에 구글에서 실은 코드레드를 선언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딱 이제 2022년 11월 30일에 나오자마자 야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선언을 했던 게 딱 3년 전입니다. 예. 3년 전에 구글이 오픈 AI 보고 코드레드 선언했는데 3년 만에 이제 반대로 오픈 AI가 구글 보고 이제 코드레드 선언하는 이런 식으로 정말 이 동네 판은 정말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고 네. 역으로 말하면 판이 흔들릴 정도의 변화가 분명히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 때문에 있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픈 AI는 코드레드 발표하고 챗GPT 5.2 버전 빨리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네. 구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글도 그쵸. 뭔가 대응할 것 같은데. 네, 구글 역시도 이제 지금 있는 속도들을 계속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구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리는 게 네. 미국의 어떻게 보면 IT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실제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런 AI 기반의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챗GPT나 제미나이가 아닌 전혀 다른 모델을 쓴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언론에서도 특히나 이제 해외 언론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른바 미묘하지만 중대한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중국의 오픈 소스 AI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원래 이런 AI들을 다 만들고 그럼 이제 스타트업들도 당연히 오픈 AI나 제미나이나 아니면 클로드 엔진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만들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 미국의 빅테크가 아닌 중국의 오픈소스 AI를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이 뭔가를 서비스를 만드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블룸버그 통신에서 11월 10일에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의 표현으로 치면 중국형 AI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코드 속에 들어왔다. 혹은 조용한 침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사례들을 보니까 커서라는 회사가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코딩 AI 코딩 플랫폼 중에 가장 가고 기업 가치도 100억 불 이상인 회사예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2025년 11월에 신형 버전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딥시크 쓴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문제를 풀 때 생각하는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 갑자기 중국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왜 AI가 혼자 생각하는 구조 안에서 영어가 아닌 중국어가 나오지? 라고 하니까 이거는 중국 모델 쓴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또 다른 한 14조 원의 가치인 미국 스타트업인 코그니션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도 코딩 에이전트를 만들 때 지프 AI라고 하는 이제 Z.AI라는 회사에 GLM 4.5라는 또 중국 오픈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프 AI 중국 회사가 오히려 약간 이제 트윗을 올렸어요. 이제 생태계에 대한 우리 오픈 소스가 기여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를 시인한 듯한 이제 태도를 보여준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오픈 AI의 전 CTO였던 미라무라티라는 분이 있거든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Thinking Machines Lab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었거든요. 오픈 AI 출신의
분이 스타트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반부터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이 회사는 아예 연구해서 알리바바 Q13 팀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걸 기반으로 구축했다라고 이제 대놓고 중국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CEO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우리가 말한 에어비앤비 안에 이 챗GPT와 통합하는 걸 지연시키는 대신에 12개 이상의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알리바바의 Q1 라인업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게 훌륭하고 빠르고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용자들이 쓸 때는 되게 최신 모델이니까 어떤 이제 미국에 있는 프론티어 모델도 쓰고 있지만 개발자들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오픈 라우터에서도 2025년 11월에 봤더니 상위 20개 많이 쓰는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모델 중에 중국 AI가 7개, 특히나 상위 10개 프로그래밍 모델 중에서 4개를 또 중국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쪽에서 라마라고 하는 서비스가 원래 이제 그 메타에서 나온 서비스가 이제 오픈 소스 중에서 가장 다운로드 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렸던 알리바바에서 나온 QN이라는 게 이미 제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의 40% 이상이 QN으로 나오다 보니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특히나 개발자들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좀 근원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마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메타에서 나온 라마가 업데이트가 최근에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한 작년쯤에 이제 올해 한번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의 좀 실망감이 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올해 정말 2025년에 AI가 정말 달리기를 숨참고 정말 달리기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추론이라고 하는 것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AI한테 데이터 주면 답변을 했는데 요즘에 AI한테 생각하는 시간도 주고 AI가 쉽게 사람을 비유하면 일머리가 생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일머리가 생기는 추론의 방법을 원래 오픈 AI에서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딥시크 모먼트가 이제 상당히 놀라웠던 거죠. 딥시크가 딱 나오면서 이거 추론 이렇게 하면 되라는 방법론을 공개를 하면서 모든 오픈소스 모델들도 갑자기 추론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메타에서 나온 라마가 이 추론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점수가 나머지는 10점에서 확 뛰었는데 여기서 딱 정체가 됐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중국에 있는 모델들이 추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중국에 있는 모델들이 라마, 그러니까 메타에서 나온 오픈 소스를 압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진영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희망찼었던 오픈 소스라고 할 수 있는 라마는 좀 뒤쳐졌고요. 그래도 이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오픈 AI에서 챗GPT 만든 오픈 AI에서도 오픈 소스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라마보다 성능이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이 혹은 사용처나 범위가 QN,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의 QN보다 좀 못하다 보니 개발자들 중에서 둘 중에 쓸 수 있다면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QN 써야지라는 사람들이 은근 또 이제 그 미국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리니까 기본적인 거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뭔가 이 AI 생태계가 오픈 소스,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된 모델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럼 폐쇄형 모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고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그냥 개인 일반 소비자는 그냥 좋은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AI 엔진을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든다 아니면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좀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폐쇄형 모델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모델들이에요. 제일 대표적으로 챗GPT 5.1이라든지 뭐 구글 제미나이 3라든지 뭐 XA의 그록 같은 모델들입니다. 이 모델들은 일단 만든 개발사만 내부에 있는 가중치라든지 아니면 아키텍처 같은 구조에 접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설계도를 보고 싶어도 설계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갖고 뭔가를 만들겠다,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해도 단순 유통 서비스 이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는 없고 그냥 우리가 만든 완제품에 너네가 거기에다가 색깔을 좀 더 칠해서 팔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긴 좀 어렵겠죠. 두 번째는 또 이거를 쓸 때마다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엔진을 가져와요. 엔진을 가져와서 만약에 그 엔진을 갖고 100번 대화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럼 대화당
예를 들면 API 비용이라는 걸 별도로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AI 엔진을 만약에 좋은 엔진을 가져와서 폐쇄형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다고 하면 이 회사는 빠르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완성되는 좋은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더라도 마치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수수료를 떼주는 모델처럼 예.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개방형 모델이라고 하는 이른바 오픈웨이트 모델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한 가지 장점이 설계도 전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픈웨이트 모델은.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라이선스를 갖고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뭘 넣어가지고 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더라도 예. 원 사용자한테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예. 초반에 빠르게 뭔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이제 잘 완성된 걸 갖고 조금 만들어서 한 수익 한 20% 볼까였는데 네. 좀 더 이쪽에 대한 학습이 있고 근원적인 변화를 하려면 지금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봤자 마진폭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약간은 좀 떨어지는 성능이라도 이 오픈 소스 모델, 오픈웨이트 모델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것저것 붙여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게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쪽에 메타에서 나온 이 라마라는 서비스가 그쪽에서 좀 독보적이었는데 네. 이 메타의 라마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오픈소스 모델이 계속 좋아지고 심지어 이 좋아지는 점수 차가 예. 생각보다 높지가 않은 거예요. 크지가 않은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여러 가지 벤치마크 모델들이 있는데 이 벤치마크 모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벤치마크 서비스에서 제가 이제 결과를 좀 보면요. 실제 지금 제미나이 3 프로 같은 경우가 100점 만점에 한 73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GPT 5.1도 70점 정도인데 중국에서 나온 모델 중에 키미 K2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네. 이게 67점이에요. 근데 오픈 소스예요. 그러면은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오픈 소스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제대로 좀 가져와서 좀 뭔가 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 네. 지금 오히려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소스를 좀 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라마 있잖아요. 라마 4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중국 오픈소스 모델 중에 점수 높은 게 67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라마 최신 모델은 이 벤치마크 기준으로 보면 Artificial Analysis라는 기준인데 네. 36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차가 거의 2배가 나는 거예요 벌써. 1년 예. 사이에 점수차가 2배가 날 정도로 미국 진영에서 제일 대표적이었던 라마 4는 36점인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키미 K2가 67점까지니까 예. 그리고 최신 모델이라고 하는 제미나이 3 프로가 73점이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가 가져와서 튜닝해서 값싸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들이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을 갖다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했었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당연히 이제 뭔가 꺼름직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오픈웨이트 모델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인터넷에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딥시크 얘기할 때 나왔지만 딥시크를 웹 서비스, 그러니까 딥시크에서 제공하는 쪽에서 쓰면 실시간으로 우리 정보가 여러 가지가 가져갈 수 있지만 네. 이 딥시크 모델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약간은 좀 안전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오픈 웨이트 모델 자체가 예. 설계도 전체가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에서 혹시 모를 일종의 뭐 스파이웨어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서 계속 쓰는 이유는 예.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싸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오픈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AI 모델들 성능이 좋아지고 금액에 대한 감당해야 될 비용이 커지니까 예.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투자금 100억 받았어도 오픈 AI 엔진 쓰느라 한 50억, 60억 혹은 많게 70억 쓴다. 그러면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고 꺼림직함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한 3년 더 생존할 수 있다면 일단은 중국 거 쓰자. 왜냐하면 예전보다 성능이 높아졌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AI 기반의 서비스를 만드는 곳들의 좀 중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달리 질문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AI 얘기할 때 뭐 학습, 코딩, 뭐 추론, 그다음에 뭐 서비스가 들러붙는 거 이런 것들로 막 구분해서 우리는 그냥 이해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요즘 세상 놀라게 했던 나노바나나 이런 것들 나노바나나 프로 같은 것들 나온 것들 최근 버전들이 전부 이 중국의 오픈소스 진영을 기반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노 바나나 프로라고 하는 건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예.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벤치마크라는 건 대부분 다 코드를 짜거나 예. 아니면은 뭔가 문제를 풀이하는 수준이라 사용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나노 바나나가 사람들 놀래킨 게 야, 얘가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려? 이렇게까지 영상을 해? 놀랍다 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중국 모델들이 예. 이러한 그림 그리기나 영상 만드는 쪽도 이제 꽤 잘하기 시작을 하고 예. 그것도 오픈 소스로 풀린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는 갖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그 글자나 코딩 같은 경우는 가성비잖아요. 네. 그런데 그림 그리기나 이미 영상 만들기 쪽에서 오픈 소스가 풀린다는 건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요즘에 AI로 이미지 만드는 것들이 너무 그럴듯하고 잘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속을 수도 있다. 혹은 뭐 예를 들면 성인용 이미지나 끔찍한 이미지 같은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서비스들이는 이제 갈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있고 가드레일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픈 소스잖아요. 오픈 소스면 극단적으로 하면 내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네. 내 컴퓨터에다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야. 뭐 물론 그렇게 하려면 내 컴퓨터가 거의 뭐 서버급이 돼야 되고 뭐 클라우드급이 돼야겠지만 예,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튜닝을 하면서 가이드라인 없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걸 갖고 기존에 오히려 미국 서비스에서 못했었던 뭔가 좀 내 상상의 수준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쓸 때 그리고 또 이제 비용상에서도 만약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쓴다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서비스는 쓰려면 거기에 또 사용료까지 내야 되니까 예. 이 언어 사용료까지 근데 이건 안 내도 되니까 저렴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영상 편집하는 회사나 이미지 만드는 회사 쪽에서는 중국 모델이 기존에 있었던 최신 모델의 한 90% 이상만 나와도 네. 그걸로 쓰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 미국에서 한 번 쓸 때 여기서 10번 쓰는 가격으로 예, 할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최근에 야 이거 중국 모델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같이 AI를 소비자로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쓰는 사람 입장에선 아 이게 뭔가 헷갈릴 때가 있는 게 어떨 때는 언론 보도 보면 GPU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뭐 얘기해가지고 GPU 26만 장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 같이 얘기하셨고 네. 그런데 또 중국은 지금 엔비디아 GPU가 수출도 잘 안 되는 통제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AI 혁신적인 모델들 그것도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 네. 이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결국 제약이 혁신을 낳다. 제약이. 예, 제약이 혁신을 낳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 거의 목숨 걸고 같이 달려들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풍족하면 자원이 풍족하면 자원 쓰면 되지라는 네. 게 지금 미국인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GPU 뭐 우리가 있으니까 더 넣으면 되잖아라는 게 미국 진영인데 중국 진영에서는 지금 GPU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의 GPU 혹은 최소 이제 어떻게 하면 안 좋은 GPU라도 어떻게든 성능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아니 알고리즘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GPU 많이 넣으면 되는 거야라는 차원이면 중국은 알고리즘을 계속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의 차이가 이쪽 그러니까 미국 진영은 100점 만점을 받기 위한 AI를 만든다 치면 중국에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차피 산업에서 100점짜리 안 만들어도 우리가 90점짜리나 85점 수준만 되면 네. 그럼 우리가 더 가격 쉽게 효율성을 쓸 수 있으면 뭔가 완전히 똑똑한 하나는 못해도 네. 비슷한 50개는 쓸 수 있어라는 접근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을 뜯고 가성비 좋게 한 90점만 만들어 놓으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걸 오픈 소스로 풀면 결국 그들이 노리는 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한 10년 지나면 어차피 미국에서 표준을 개발자들이 다 중국 거 쓸걸? 아. 그러면 오히려 표준이라고 하는 게 중국게 되는 이상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 최신 뭐 100점짜리 만들어봤자 개발자들은 다 90점짜리 중국 모델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 바꾸면 미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라는 어떠한 정책적인 판단 예.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시너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최신 모델하고 예전 버전이 한 40점 뭐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치면 네. 지금 중국 오픈소스 모델이 극단적으로 볼 때는 막 2, 3점 정도까지 막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누적의 힘들이 지금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중국이 오픈소스 형태가 주력이 돼서 이렇게 모델
모델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는 이유가 궁금한 게 네. 중국도 AI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그쵸. 본인들이 그거 가지고 돈 벌 수 있게끔 오픈소스 아닌 미국처럼 폐쇄형을 지향할 수도 있을 텐데 중국은 그럼 왜 이걸 공개하면서 이렇게 육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AI가 단순히 기업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논리가 됐다는 걸 정확하게 저는 표현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 입장에서 손해를 보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중국 안에서 비즈니스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중국의 국가 전략 자체가 지금 AI가 국가의 미래고 우리가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들 다 오픈소스로 풀어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 예.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유주의이고 시장 경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당연히 또 그 시장 경제 논례로 스타트업들이 중국 모델을 쓰게 되는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이 두 가지 모델들 중에서 어디에 좀 더 의존적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가 무역처럼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눈치 보는 게 지금의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모델을 효율이 좋아서 쓰고 싶어도 예. 우리 언어 모델, 우리 서비스가 중국 모델을 씁니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될까봐 그렇죠. 조금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테스트하는 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결국 우리나라는 또 이 둘 안에서 선타기하면서 효율성 누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AI 모델들이 지금 나올 거잖아요. 네. KAI 모델이. 예. 그럼 그 KAI 모델들도 이 미중의 무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처럼 네. 특화되거나 효율이 있거나 우리가 좀 엣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것 역시도 일종의 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AI가 또 다른 전장터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